나이 들수록 깨닫는 공자의 지혜, 군자와 소인,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당신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진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막막한 기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 들면서 그 이유를 서서히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답이 25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공자. 이름만 들으면 교과서 속 딱딱한 성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놀랍도록 따뜻하고 놀랍도록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공자가 평생을 걸쳐 강조했던 군자와 소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옛날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노년의 행복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1부. 군자와 소인, 공자가 말한 두 가지 인간 유형. 공자의 논어를 펼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군자와 소인입니다. 이 두 단어는 논어 전체에 걸쳐 무려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공자에게 이 두 개념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자는 왕족이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소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공자는 신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시대였습니다.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엄격한 신분사회였지만 공자는 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배우고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군자는 이것이 옳은가를 먼저 묻고 소인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 기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2부.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비밀. 공자의 말씀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무리 짓지 않고 소인은 무리 짓되 화합하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소인은 겉으로는 잘 어울려 보입니다. 같은 편끼리 뭉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적을 미워합니다. 직장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그룹. 겉으로는 굉장히 끈끈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같은 편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충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립니다. 반면 군자는 다릅니다. 군자는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합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당신의 생각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20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면 그게 진정한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알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나의 단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것을,
공자는 이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관계는 결국 지칩니다. 하지만 달라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기에 인간관계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3부.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속이 조금 뜨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소인처럼 행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어서, 회사가 지원을 안 해줘서, 운이 나빠서. 이것이 소인의 방식입니다. 군자는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군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지? 내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질문을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책은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은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결국 내 삶의 질은 내가 얼마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곁에 있으면 어떤가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같은 나이라도 내가 뭘 더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곁에 있으면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기운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더 잘 살고 싶어집니다. 공자의 이 구절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4부. 군자는 태연하고 소인은 항상 근심한다. 마음의 평화에 대하여 군자는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태연하지 않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멈춰 보셨으면 합니다. 소인은 교만하지만 태연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인의 가치 기준은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남보다 더 가졌는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어도 내일 누군가가 나를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는 태도는 사실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한 갑옷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자는 다릅니다. 군자의 가치 기준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옳게 살았는가? 내가 진심을 다했는가? 내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묻자 자신을 돌이켜보아 부끄러움이 없으니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느껴지셨나요?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다는 것. 그것은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오는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좋은 집에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고,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도 마음이 늘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면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떳떳하면 마음이 참으로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군자의 태어남입니다. 5부. 인간관계에서 군자와 소인을 알아보는 법.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변에 군자와 소인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공자의 말씀 속에 그 단서들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걱정하고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내 공헌을 몰라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전자가 소인의 반응이고 후자가 군자의 반응입니다. 군자는 인정받는 것보다 실제로 성장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쌓이고 결국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소인은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성장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군자는 말하는 것보다 실천이 앞서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간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배웁니다. 처음에 화려한 말로 신뢰를 얻었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에게 몇 번 실망을 당하고 나면 말수가 적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군자는 덕으로 사람을 대하고 소인은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 이것을 리더십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소인형 리더는 규칙과 제도로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이걸 하면 상, 저걸 하면 벌.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구성원들이 지치고 규칙의 허점을 찾고 형식적으로만 따르게 됩니다. 군자형 리더는 다릅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스스로 배려를 실천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강제가 아니라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좋은 사람의 곁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6부. 나이 들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 공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홀로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는 귀로 들으면 곧 이해가 되었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구절을 읽으면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공자도 15살 소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우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조차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홀로 설 수 있었습니다. 40이 되어서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쇠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20대는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 개념으로 압니다. 30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꾸 실패합니다. 40대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50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고 싶어집니다. 이 과정이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됨됨이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의 능력, 외모, 재력, 지위 같은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 너머의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칭찬을 받을 때와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군자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7부. 소인을 탓하지 말라. 공자의 너그러운 시선.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구분한 것은 소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자의 시선은 굉장히 너그럽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소인일 수 있습니다. 소인은 악인이 아니라 아직 성장 중인 사람입니다. 군자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공자도 배우면서 노력하면서 실패하면서 군자가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공자의 위대함입니다.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지려 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이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증오와 원망으로 보는 대신 아직 성장 중인 사람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을 내 마음에서 놓아준다면 가장 이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성내지 말라. 불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태우려다 자신이 먼저 탄다. 소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군자는 소인을 이해하되 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공입니다. 8부. 인간관계에서 군자처럼 사는 법.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군자처럼 살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3가지를 반성하라. 남을 위해 일할 때 진심을 다했는가? 벗과 사귈 때 믿음이 있었는가? 배운 것을 실천하였는가? 이것은 공자의 제자 증자의 말이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매일 이 3가지를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첫째, 진심을 다했는가? 군자의 인간관계는 진심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줄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상대는 느낍니다. 사람은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도 진심 없이는 가슴에 닿지 않고 아무리 작은 말도 진심이 담기면 가슴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심의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면 멋있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말보다 마음이, 겉모습보다 진심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믿음이 있었는가? 공자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에 멍에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듯 사람에게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군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아직 어리니까라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큰 존경을 받습니다. 셋째, 배운 것을 실천하였는가? 공자는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기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때맞춰 익힌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써봐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유익한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군자는 배운 것을 삶으로 옮깁니다. 작더라도 서툴더라도 일단 해봅니다. 그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9부. 나이 든다는 것의 아름다움, 공자가 그린 인간의 완성. 공자는 이른이 되어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옳은 일이 된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곧 바른 길이 된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최고 경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공자는 나이 드는 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20대의 자유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유입니다. 뭐든 될 수 있다는 설렘.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40대의 자유는 자신을 아는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시작합니다. 60대, 70대의 자유는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받은 제자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습니다. 낡은 골목에 살았고 변변찮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아내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로 좁은 골목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외부의 조건이 어떻든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군자의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쫓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달리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10부. 군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가 아닌 깊이. 공자는 평생 배웠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의 생각을 돌아봤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 말은 배움과 사유의 균형을 말합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다 배웠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자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철학책을 읽는 것과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 같은 책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더 깊이 이해됩니다. 더 많은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위기가 아닙니다. 나이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의 군자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 조금 더 진심으로 살고, 오늘 하루 조금 덜 남을 탓하고,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미 군자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11부. 공자의 인, 군자의 핵심에 있는 것.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 그 중심에는 인이 있습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공자는 인에 대해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고, 어떤 제자에게는 극기복례, 즉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사람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지내듯 하라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인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은 황금률이라고도 불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스승들이 공통으로 강조했던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원칙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를 대우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주는 것, 내가 받고 싶은 배려를 상대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실천된다면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원칙의 힘을 더욱 실감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것이 인의 시작이고 군자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12부. 진정한 벗이란 무엇인가? 군자의 우정. 공자는 우정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유익한 벗이 세 종류이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이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아첨하는 사람, 겉으로만 좋게 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진짜 좋은 친구는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친구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아첨하는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방황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서 멀리서 찾아온다는 것은 단지 거리가 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서로가 변해도 그 우정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우정.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13부. 군자의 말하는 방식이 인생을 바꾼다. 공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민첩하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이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군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군자는 아닙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면 말을 잃는다. 즉, 군자는 때를 압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성숙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젊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무게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서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선은 용서, 배려, 공감의 마음입니다. 말에 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14부. 군자의 노년,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살.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군자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군자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서도 배우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의 군자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이익 앞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군자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살게 되고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이것이 공자가 꿈꾼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많이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배우게 되는 사람, 어렵다고 하소연하지 않지만 그 삶 자체가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어른들은 공자가 말한 군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15부. 지금 이 순간부터 군자의 길은 오늘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소인처럼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루라도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 하루면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진심으로,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인이 먼 곳에 있는가? 내가 인을 원하면 인은 바로 온다. 군자의 삶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내일 직장에서 동료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짧게라도 안부를 전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탓하는 대신 한 번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군자의 길입니다. 250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공자가 떠난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AI가 등장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공자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익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가끔은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결국 자신을 작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군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군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의리의 밝은 사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이 군자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군자의 길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그 길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 길을 즐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삶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군자의 길 위에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공자의 지혜는 혼자 읽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빛이 납니다.